2019년 7월 22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주간 증시 전망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사실 악재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악재들이 충분히 반영된 주가 수준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만큼 이번 주는 좀 미약하게나마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정도 갖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볼게요. 미국 증시는 장 막판에 조금 밀렸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다 마찬가지예요. 출발은 괜찮았는데 막판에 좀 밀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달 말에 있을 FOMC 회의, 어떻게 보면 이번 달 최대 이벤트입니다. 다음 주에 진행이 되는데 그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FOMC에서는 어쨌든 금리를 내려요. 내리는 건 거의 확실한데 25bp냐 50bp냐에 대한 결정이거든요. 근데 50bp 인하 가능성이 크게 줄었어요. 그 연준에서 약간 매파로 분류되는 로젠그렌 연은 총재가 지금 미국 증시는 뭐 많은 행동을 취할 환경에 있지는 않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그렇게까지 뭔가 완화 정책을 많이 쓸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굳이 무리해서 50bp를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50bp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줄어들면서 시장이 약간의 좀 실망감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냉정하게 미국 경제 상황만,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미국 경제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아요. 경제 지표 예전보다는 좀 둔화됐지만 괜찮게 나와요. 실적 지금 2분기 실적 시즌 초반이에요. 근데 실적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당장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지금 뭐 미중 간 무역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영국의 브렉시트라든지 이런 리스크에 노출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제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일단 필요하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내리면 그것은 미국 경제가 지금 안 좋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주관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결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25bp 내려도 그렇고 50bp 내려도 마찬가지예요. 연준 마음이니까. 그래서 연준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은 일단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 기업의 실적 시즌이 본격화가 됐습니다. 우리로서는 좀 부럽게 S&P 500 기업들의 초반 실적은 대부분 예상보다 양호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좀 견조하게 나오는지, 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를 보면요, 기술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점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그 교육 영상을 또 올려드릴 거예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이와 활용이라는 교육 영상을 또 빠른 시간에 또 올려드릴 거니까 그걸 보시면 기술적인 분석이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약간 기초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점을 꾸준하게 지금 높여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이든 뭐 이번 주 내로 2100포인트를 상향 돌파하게 되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이중바닥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중바닥 패턴의 완성은 돌파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아마 이번 주에는 지수가 큰 폭은 아니더라도 소폭이나마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그 외국인의 수급이 예전보다는 좀 개선은 됐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거래소 시장의 외국인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연속 순매수예요. 선물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 둘, 3거래일 연속 순매수예요. 이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수급을 보실 때는 단순히 어느 규모를 매수했냐,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서도 추세라는 게 중요한데 수급에서도 추세라는 게 중요해요. 매수를 하고 있는 추세냐, 매도를 하고 있는 추세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규모 자체는 너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매수 규모가 크면 좋은 건 맞지만요. 그래서 매수하는 추세로 진행되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보실 때도
추세가 어디로 진행이 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이제 추세를 보시려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 현물 동반수 매수가 지난주에 유입이 됐는데 이번 주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가장 큰 리스크는 일본이란 말이에요. 일본이랑 이제 정치적 경제적인 갈등이죠. 어제 그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났어요. 예상대로 그 아베 총리의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과반을 확보했는데 다행히 3분의 2석까지는 확보를 못했어요. 3분의 2석까지 확보를 하면 헌법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베는 어떻게 바꾸려고 해요?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지금 일본의 자위대는 그 방어적인 성격의 그 군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바꿔서 선제 공격도 가능하게 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일본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법이 바뀌게 되면 어쨌든 한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는 위험에 노출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부담 요인인데 다행히 3분의 2 의석은 아니에요. 아닌데 과반은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베의 힘은 건재합니다. 근데 기존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견제를 할 때 이 참의원 선거에서 보수를 결집하기 위한 견제다, 이런 언급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참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는지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딱히 일본이 태도를 변화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에 대한 제재는 계속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등이 나와도 쭉 뻗어나가는 반등보다는 약간의 이제 기술적 반등, 저점 매수로 인한 완만한 반등, 네, 요 정도의 반등만 가능할 것 같으니까 요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화이트리스트거든요.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은 이제 일본이 수출하는 국가를 정할 때 그 수출을 할 때 절차를 간소화시켜도 되는 괜찮은 국가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화이트리스트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수출을 할 때는 수출 규제나 이런 게 심하지가 않아요. 근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겠다는 거예요. 지금 빼면 어떻게 돼요? 수출할 때 절차가 복잡해져요. 그건 뭐예요? 즉 수출 규제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빼지면 이것도 리스크로 되면서 시장이 한번 출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리스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대외적으로는 이제 ECB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드라기 총재가 추가 부양에 대한 필요성을 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ECB 회의에서도 추가 부양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 언급하시는지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미국에서는 6월 신규주택 매매 그리고 2분기 GDP 요 두 개가 좀 중요한 지표로 보여져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이게 너무 잘 나오면 안 됩니다. 너무 잘 나오면은 다음 주에 이제 금리나 기대감 또 낮아지니까 뭐 컨센서스를 만족시키거나 약간 부진하게 나오는 게 시장에는 가장 좋아요. 그다음에 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이번 주는 그래도 반등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둡니다. 그리고 DXY 지수가 급등했기 때문에 IT주를 지난주에 이어서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기반해서 전략 짜시면 좋겠고, 코스닥은 더 심플해요. 네, 제약주입니다. 네, 제약주가 어떻게든 올라야 돼요. 네, 제약주가 어떻게든 올라야 되니까 제약주가 반등하는지 여부 보시고 중소형주는 비중 확대를 할지 아닐지 요걸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이니까 연때와 마찬가지로 주간 주식 전망 올려드렸고요. 항상 시황을 보시는 눈을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예측도 해보시고 그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 계속해서 복기를 해보시고, 이러면은 시황을 보시는 눈도 더 높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시황을 그대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요거는 요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시면서 보시고 스스로도 시황에 대한 예측을 해보시면 시장을 보는 눈은 계속해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월요일이기 때문에 화이팅 하시고요. 이번 주도 항상 성욱 투자하시고 제가 계속해서 그 부분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